작별 인사에 낙담하지 말라. 재회에 앞서 작별은 필요하다. 리처드 바크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책 읽을 100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저는 제재입니다. 자, 오늘도 이 책 읽을을 함께 진행해 주실 두 분을 모셔야겠죠. 네, 냉철하면서 때로는 푸근한 매력을, 또 언어적 센스까지 겸비하신 분이시죠. 네, 곰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곰곰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군요. 네, 잠시 조용히 계시고요. 네. 네, 기대고 싶다면 이런 사람에게일까요? 네, 특유의 통찰력과 공감 능력, 스윗함의 삼위일체라고 하실 수 있는 샤샤님 모셨습니다. 아, 이게 억지로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샤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기대해야 한다면 곰곰님이죠. 왜죠? 키가 크니까. 단순히 풍채 때문에. 아무리 덩치가 크고 키가 크더라도 네. 3위일체에 비할 순 없죠. 아, 제가 채 이렇게 하려다가. 네. 3일최 진짜. 네. 예.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오랜만에 지난 방송들을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되게 한 분 한 분 나름의 그 되게 센스 있는 말들을 만들어 와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냥 귀찮아서 매너리즘 같은 거죠. 네. 그래서 100회니까 한 분 한 분 모셔봤습니다. 갑자기 공공님이 난입하셔서 좀 놀랐는데. 날 부르길래. 네. 네, 저희 100회네요. 네. 예. 100회까지 왔습니다. 예. 아까 잠깐 쉬는 시간 얘기했는데 100회가 정수리라고. 네네. 그 한의학에서 침 놓는 혈자리로는 100회 혈이 정수리에 있는 혈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100태 그건 혀에 있는 거구나. 아니, 제재 혀에 많은가 봐요. 제재 진짜. 그게 아니고 혀 잘 닦는데 예, 비슷한 단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100회인데 근황보다는 저희가 이번 씨앗 문장이 사실 지난 회에 샤샤님이 방송 말미에 말씀해 주셨던 문장이랑 달라요. 네, 달라졌습니다. 네. 바뀌었는데 샤샤님이 말씀하신 문장은 뭐였죠? 잊어버렸어요? 무슨 사람이었는데? 무슨 좋은 사람은 소탈하지 않은 맞아도 사람? 된다. 아닌데? 이게 아닌데? 되게 창의적이다. 뭐였지? 서투르지 않은 사람. 서투르지 않은 사람. 좋은 사람은 맞아도 된다 뭐지? 제 평소 사상이 나왔네. 농담이고요. 네. 갑자기 너 이거 놓고 해. 네. 예. 자꾸 만지네요. 네. 제 100회라서 긴장돼서 그런지 앞에 물병을 자꾸 만졌다니 네, 형들이 제지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번 회의 문장이 바뀌었는데 네. 우선 일단 이번 회의 문장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돼지들을 가득 실은 차가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네. 문장인데 저희의 아주 오랜 애청자시죠. 네. 가영님이라는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네. 뭐 팟빵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네. 메일도 남겨주셨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씨앗 문장 네. 샤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셨던 부분을 또 캐치하셔서 씨앗 문장이란 말이 마음에 들었다 해서 이제 이 글에 이 문장을 써주십사 하고 문장을 보내주셨어요. 네. 또 저희가 중간에 회의는 하지 않고 네, 바로 이제 교체해서 글을 쓰게 됐죠. 참 웃긴 게 그때가 얼마 전이었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글을 안 쓰고 있었어. 샤샤님 쓰셨어요. 저는 진짜요? 완성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샤샤님은 쓰셨고 이전 문장으로 저랑 제재님은 안 썼고 그래? 그럼 바꾸지 뭐. 역시 이 책 읽으면서 저의 대우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아니죠, 다수결. 그래, 아니 샤샤님이 먼저 괜찮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실 너무 문장 보내주신 게 감사해서 그럼. 이걸로 꼭 써야 될 것 같았습니다. 의미 있죠. 네. 이전 거는 어딘가에 알아서 쓰시겠죠, 샤샤님. 네. 사실 근데 가영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에 저희가 초창기 때는 그 독립출판 그걸 다뤘었는데 그때 한번 다뤘던 책의 저자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보내주신 그 내용 중에 뭐가 제일 반가웠냐면 그런 거죠. 이제 차를 타고 다니시게 됐는데
음악도 지겹고 라디오를 듣자니 막 광고 때문에 중간중간 정신사납고 그래서 팟캐스트 하나 들을까 하다가 설마 그분들 아직도 하시겠어? 하고 검색해 봤는데 최근 날짜로 올라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제 막 댓글이랑 연락도 주시고 방송을 들으셨는데 너무 또 방송도 이전과 다르지 않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좋아서 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보는데 되게 제가 막 벅차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되게 오랜만에 친구 만난 것 같고 그러니까요. 되게 좋았습니다. 네. 이 사람들 방송 당연히 안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어감이 이상한데 아직도 하고 있네라는 게 참 부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독립출판물로 처음 뵀던 저자분인데 네. 벌써 3번째 책이 나오셨다고. 맞아요. 네. 계속 저장 활동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도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볼륨 2 막 이런 거 나와야 될 텐데. 그런가? 볼륨 2?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그래 볼륨 2가 뭔가 얘는 진행들끼리 뭐 하는 거야 싶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볼륨 1 이 책 이글 볼륨 1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글들을 모아서 엮어서 저희도 독립출판물을 냈었죠. 그렇죠. 무까지로 무까지였죠. 네. 500부를 찍었죠. 네. 네, 대부분이 아직 공범님 발밑 발밑. 아니 500부 중에 한 450부 정도가 제 회사 책상 밑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저희 못 뿌리나요? 뿌릴 수는 있지. 의지만 있으면 뿌릴 수 있을 수 있죠. 네. 뿌리지 뭐. 언제까지 거기다 놓을 거야. 그래. 뿌리자. 사실 그래요. 그때 저희 무까지 같은 것도 독립출판물을 판매하고 있는 서점 같은데 비치를 해두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훨씬 많이 비치했어야 했어. 그때 막 한 10권씩 비치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100권씩은 비치했어요. 맞아.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2015년대에 독립출판 시장이 지금 같지 않았어요. 네, 책방도 지금은 정말 많이 늘어난 편이고 그리고 사실 비치하는 것도 그분들의 다 허락을 받아야 당연한 거지만 되는 거라서 그 당시에 좀 쉽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네. 제가 제주도 여행 가고 그랬을 때 제주도 책방에도 놓고 오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저희 녹음하는 여기에도 놨었었죠. 그렇죠. 맞아요. 다들 냄비 받침으로 잘 쓰고 계시죠. 얇아서 못 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냄비 받침으로 쓸 수 있게 하려면 많이 드려야 돼. 맞아. 겹쳐서 쓰시라고. 여러 개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런 거. 네, 450부 참 그게 갑자기 아까워가지고 남은 450부가 네. 잘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참 호기롭게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도 잘 못하겠어요. 사실 그것도 좀 저희 아무래도 그 좀 수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참 뭐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영님 일단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저희 열심히 써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재가 그동안 쓴 글들에 비해서 훨씬 길게. 그렇습니다. 네, 뭐 별거 없고요. 그냥 원래 2-3문장을 함축해서 쓰는 거 좋아하는데 생각 없이 쓰다 보니까 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가영님 문장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생각 없이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괜찮아요. 이건 편집 안 합니다. 네. 아니 열심히 썼어요. 열심히 썼는데 보통은 제가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쓰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쓰다 보니까 이제 글이 너무 정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핑계 같네요. 네, 열심히 썼습니다. 100회니까 열심히 썼고 저희 그래서 100회 뭐 특별한 거 없이 늘 하던 것처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대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네 기대감 잠시 공개 방송 기대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주무시겠지. 이 책을 공개 방송 안 했다고. 그래. 아니 다들 공개 방송 할 자신감이 있으세요? 우리 여기 문 열어놓고 하자고 그때 누가 그러지 않았나요? 공명 같은 거 쓰고 하는 거 아니니까? 공개 방송 진짜 한 번은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좀 아쉽긴 해요. 네. 얼굴이 이제 어디 보는 거죠 지금? 하늘. 네, 공개 방송 아쉽네요. 하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의 저희 모습을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야, 니네가 무슨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늘 하던 것처럼 하는 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 이게 이 책 이글 답지 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스스로 이제
네, 글을 읽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네. 음. 자, 오늘 이제 써 왔는데 네. 제 글이 제일 길죠. 네. 네. 어떤 부분 글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그러게 뭐부터 읽을까요? 긴 거부터 읽을까요? 반응이 안 좋네요. 짧은 거부터 읽을까요? 네. 글의 어떤 그런 내용이나 분위기상 왠지 샤샤님의 글을 마지막에 읽는 게 그래요. 좋을 것 같다는 그래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죠. 네. 네네. 그러면 제재 거부터 읽어야 되는 건가? 예, 제 글이 가장 가벼우니까 가장 앞에 그건 읽고 아니구나. 네. 예, 하여튼 그냥 편하게 제재 거부터 읽죠. 네. 고민하지 말고 이게 뭐라고. 사실 이 책이 글의 전통이었는데 원래 예, 그렇죠. 되게 그치. 옛날에 막 고민하는 척하다가 그럼 제재 거부터 읽죠. 맞아. 전통이었는데 네, 전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관습, 악습.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막 이유 붙이는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막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으니까 제재 거부터 읽죠. 막 이러고. 맞아.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 이채희 글의 전통에 빛나는 제재 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재 글은 제목이 가축이라는 글입니다. 8층 건물 아래로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자그마한 피규어 같았다. 혼자 서서 담배를 피우는 듯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3-4명이 둥그렇게 모여서서 때로는 심각하게 때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심각함과 웃음이 딱 그만큼 종이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차이나는 척하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일까 이런 대치 상황에서 막 터져나오려는 이유 모를 웃음을 나는 가까스로 참고 있었다. 그때 내 입사 동기이자 우리 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가 확성기를 들고 헛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마이크 테스트. 야, 너 어쩌려고 그래? 나는 당황스러웠다. 우리 회사 건물을 폭파시킬 작정으로 협박 메일까지 보낸 그들인데 먼 발치에서 확성기로 회유의 몇 마디 말을 건넨다고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너는 그냥 잠자코 보고 있어. 여유로워 보이는 제임스. 본격적으로 건물 앞에 모여있는 수십의 사람들을 향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유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의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꺼져라. 듣기 싫다. 당장 1층으로 내려와. 우우하는 야유 소리와 함께 온갖 욕설과 폭언이 들려왔다. 굉장한 소리였다. 제임스는 확성기를 잠시 내려 옅은 미소를 띠며 그러한 소리들을 온몸으로 흡수하기 시작했다. 마치 기다려왔다는 듯이.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그들이 제풀에 지쳐 야유 소리가 수그러들었을 때쯤 제임스는 다시 확성기를 들었다. 사랑하는 유저 여러분, 이번 저희의 실수는 시스템상에서 발생한 에러로서 사전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과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백날 반성만 하냐? 안 내려오면 당장 고소한다. 망해라 이 자식들아.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야유와 분노였다. 그러나 제임스는 이마저도 다 예상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웃음은 확성기를 들기 전에 나타났다가 말을 하는 순간 금세 사라졌다. 사랑하는 유저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 있는 톤 때문일까 순간 정적이 길게 흘렀다. 지금 여러분들 계신 곳으로 화이트보드가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인게임 닉네임과 함께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오늘 이곳에 방문해주신 분들에 한하여 3,000주얼의 게임 내 재화를 보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단 이 보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로 해주셔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재화 습득으로 계정 정지 사유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유저 여러분, 이 정도 보상이면 괜찮으실까요? 아까와는 다른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수근거리거나 웅성거리지도 않았다. 따로 대답이 없으시다면 수긍하시는 걸로 알고 화이트보드에 틀린 부분 없이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입 직원이 들고 내려간 화이트보드를 중심으로 그 맹수와도 같았던 사람들이 아주 반듯한 줄을 서기 시작했다. 제임스는 웃고 있었다. 잠깐의 옅은 미소가 아니라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신이 나 보였다. 사랑하는 유저 여러분, 별다른 잡음 없이 바로 수긍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추가로 1000주어를 더해 4000주어의 보상을 금일 중으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줄 서 있던 사람들이 그제야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제자리에서 깡총깡총 뛰는 것이 보였다. 와, 감사합니다. 갓겜이다 역시. 운영 잘한다 제임스. 제임스는 활짝 웃어 보이며 군중들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러고선 몸을 돌려 내 쪽을 바라보며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였다. 너 비결이 뭐야? 이 방법이 최선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비결? 뭐 별거 있나? 거창하게 비결이랄 것까진 없고. 제임스는 열려있던 창문을 닫으며 한 손으로는 내게 핸드폰을 쭉 내밀었다. 이게 뭔데? 사진이지 뭐야. 자세히 들여다봐봐. 건네받은 핸드폰 사진 속에는 돼지들을 가득 실은 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너, 이 돼지들 표정이 어떤 것 같아? 제임스의 질문에 사진을 가만 살펴보니 차에 실려있는 돼지들의 표정이 꽤나 행복해 보였다. 그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문장 하나가 순간적으로 내 몸을 오싹하게 했다. 제임스, 너 이 자식 설마... 응, 맞아. 너도 기억나지? 몇 해 전에 교육부 정책기획관 하나가 했던 말. 혹시 그 말 듣고 분노했어? 근데 그럴 필요 없어. 그건 아주 맞는 말이고 사람들은 치부를 들켰을 뿐이니까. 제임스의 얘기를 듣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쩐지 나도 치부를 들켜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네, 여기까지 제재님이 쓰신 가축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예. 아, 수고하네요. 글이 길었네요. 네. 약간 연기를 했네요. 제재 글이 오랜만에 뭐랄까 극의 구성을 갖추고 네, 아. 희곡인 줄 알았어요. 희곡인 줄 알아. 아, 네. 이게 기승전결을 갖춘 글이었네요. 이게 대화체가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몰입하게 되죠. 몰입하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참. 네. 저는 사실 이 문장을 시한 문장을 받자마자 이런 류의 글이 떠올랐어요. 그래요. 네, 뭔가 사람을 그래? 돼지 음. 그 유명하잖아요. 그 네, 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문장을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 돌아오지 않았나요? 그래요. 복직했어요. 복직은 모르겠고 그때 뭐 해임인지 뭔지 막 이런 거 했다가 음. 그건 너무 과하다고 행정소송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분이 이겼던 것 같고 사실 그 뒤 뉴스를 계속 팔로우해서 보지는 않으니까 잘 그쵸.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랬던 기사를 봤던 기억이 얼핏 나네요. 네. 그래요. 제임스는 이 회사에서 계속 잘 나가겠지. 그렇죠. 잘 나가겠죠.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바일 게임,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정말 늘 매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저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무슨 사명을 가지고 정말 좋은 게임을 만들어야겠다가 이제 전혀 없고 정말 1도 없고 그냥 어떻게든 과금을 잘해야겠다. 네, 과금을 유도할 수 있는 게임을 똑같은 형식의 게임을 계속 찍어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진짜 그래. 왜냐면 그런 해가 너무 오래됐고 지금 그래서 그냥 아예 그런 쪽으로 그냥 대놓고 가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유저들도 이제 알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저들을 개돼지 취급하냐 말이 되냐 운영진데 보상해라 막 카페에 막 그 공식 커뮤니티에 막 그 들어 눕는 이모티콘 해가지고 막 들어 눕고 이랬단 말이에요. 들어 눕는 이모티콘 너무 귀엽다. 그 키보드 미음 한자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 눕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도형으로.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어떤 모바일 게임이 그냥 이것도 특성이려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해탈을 해서 초연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유저들도 알아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전같이 드러눕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정말
4,500주얼만큼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해. 아 진짜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변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나의 분노의 값을 네. 구체적인 수치로 얘기하는구나. 아, 정말 이번 건은 3,000주얼 정도의 화가 나. 이렇게 얘기해서 저 이게 너무 웃겨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걸 좀 담을 수 있는 글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되게 유저 입장에서 아쉽기는 한데 그렇죠. 대작 게임, 명작 게임, 그러니까 성의껏 잘 맞는 게임이 나오지 않는 게 아쉽기는 한데 그냥 자본주의의 한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인센티브는 돈을 많이 버는 것밖에 없고 그게 사람이나 기업이나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심리학 같은 실험을 해보면 되게 놀랄 만큼 인센티브가 있는 쪽으로 잘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작 게임이 돈을 못 벌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그게 유일한 윤리가 되는 사회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그걸 추구하다가 뭐 불법을 저지르거나 너무 막 나가는 것은 정부가 규제를 하지만 그렇죠. 좋은 게임을 만들지 않는 것은 정부가 규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대책이 없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그게 자본주의의 한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게임들을 찍어내죠. 이게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장이 어느 순간 그 뭐랄까 질적인 성장을 멈추게 그렇죠. 되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것들을 모두 없는 새로운 게 나오면 다 그렇게 만들고 그 정도가 이제 시장의 한계가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느낌이죠. 네. 참 근데 사실 이웃나라 일본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일본의 게임 회사들은 아직도 뭐 콘솔용 게임이라든지 PC 게임이라든지 양질의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수요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쵸. 우리나라도 그만큼 수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돈을 그만큼 벌면 이제는 좀 그런 투자를 해서 사실 뭐 넥슨, 넷마블이나 이런 회사들이 콘솔용 게임 만든 게 지금까지 뭐 다 하나도 없잖아요. 네, 뭐 그거는 그렇죠. 뭐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투자를 해서 좋은 게임을 만들면 더 롱런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런 과금 유도하는 게임만 만들어낸다는 거는 어떤 그런 좀 이런 말은 뭐좀 빠친코 같은 수준의 것과 다를 게 없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유저들도 아직 대한민국의 어떤 의식 수준이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닐까? 기업들도 애도가 끝나지 않아서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콘솔 게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시장만을 보면 그다지 시장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본이랑은 다르게 그걸 언어 팩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사실 게임 쪽은 제가 잘 몰라서 저는 게임을 거의 안 하고 제가 하는 게임은 그 플스라는 위닝이 단데 그래서 게임 업계는 모르겠지만 여기 글에서 있었던 이런 류의 흐름은 사실 게임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 온갖 곳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의 문제는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개인이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개돼지라서가 아니고 그렇죠. 네. 실제로 이게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모두가 개인이고 그리고 내가 분노는 했어.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이 분노가 해소될 수 있고 이게 좋은 방법으로 정리될지는 사실 내 몫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는 했지만 어떤 목적성이 있는 분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결되기가 어렵지. 그리고 구심점이 없죠.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여럿이 모여도 우리가 그럼 모여서 뭘 어떻게 하자로 발전되기가 어렵지. 이것은 개인들의 어떤 성향이나 능력이나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인 거죠. 회사는 그에 비하면 단일 집단이고 공통된 의사결정이 가능한 집단이고 이게 붙는 게 문제인데 사실 이것을 뛰어넘은 경험이 저는 그 촛불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대규모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면 그게 불가능한 거지. 그리고 사실 촛불도 누가 주도해서 기획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 나와서 관리했던 사람들은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게 운영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잘 먹히는 방법인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거든요. 이걸 보고 이게 과연 좋은 해결 방법인가? 왜냐하면
찾아와서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수가 온라인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떡할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 다음 단계로 든 생각이 뭐냐면 이 다음 단계에서는 회사는 빠지고 모였던 사람들과 그렇지. 온라인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싸우겠구나.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이건 역시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겠구나. 맞아요. 윤리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한다면 음.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음. 유저 간담회 같은 거를 게임사에서 주최를 해서 몇몇 이제 아주 소위 말해서 헤비 과금러들이 가서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PM 쪽이랑 이렇게 거기서 연을 쌓아서 특정 뭐 유저나 길드에게 몰아주기 뭐 이런 것도 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고. 예. 참 근데 그거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게임은 공정하니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현실에서는 공부를 잘한다고 시험 잘 보는 거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닌데 어쨌든 여기는 노가다 일지언정 시간을 들인 만큼 돈을 들인 만큼 성과가 나니까 인데 심지어 게임마저 공정하지 못하다면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약간 게임성으로 다 몰아가기엔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시장은 페이 투 윈이에요. 진짜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런 게 좀 아쉽죠. 네. 근데 제가 진짜 게임을 안 해서 그런 건데 네.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불공정한가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게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 근데 그런 게임 자체를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나? 아니, 제가 아까 말했던 불공정은 그 특혜 이야기였고 PM을 따로 만나서 몰아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러니까 페이 투 윈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려를 하죠. 뭐 그게 뭐 옳지 않다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게임을 즐기는 입장에서 당연히 돈 많이 쓴 사람이 좋은 이득을 받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정말 그냥 자기의 개인 자본으로 찍어 누르는 그러면 이제 게임 전체적인 유저 간의 밸런스가 붕괴돼 버리니까 그럼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고. 그렇죠. 그래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아니 근데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근데 이게 자본주의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쵸. 저도 그게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되게 애매한데 항상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적당히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저건 좀 그렇지 않나. 그래도 그래 뭐 이 정도는 돼야. 물론 이게 되게 어렵지만 그래서 적당히 하자.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돈을 많이 써서 이기는 거는 그냥 그 게임의 룰인 거지.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만 그 게임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만큼 같이 게임할 유저들이 있어야 그 돈을 쓴 효용을 느끼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못 느끼게 되는 거지. 다른 유저들이 다 떠나면.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서 효율적이진 않다고.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게임을 계속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떠나면 다른 게임에서 사람들이 그래. 막 또 쌓아가고 있어. 그럼 그때 이제 헤비 유저들이 또 글로 가서 똑같은 거라고. 맞아요. 그럴 수 끊임없이. 있겠어요. 맞아요. 이 지금 우리 한 15분 20분 토론한 이 내용 안에 이 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게임 시장을 다 파악하신 이제 난 다 알아. 다 진짜 다 이게 알았다. 다예요. 예. 그래. 근데 뭐 이제 유저들도 다 알고 우리나라 게임 시장에 대해서 딱히 기대하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특정 재화 수준만큼 화가 난다라든지 아니면 뭐 순순히 뭐 사료를 내놔야겠지 뭐 이렇게 얘기해. 진짜 정말로 이제 유저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 문장 자체는 유머러스하게 하긴 했지만 자기 비하잖아 사실. 그렇죠. 이건 좀 그렇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실 한 가지 게임이 아니고 그 업계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렇죠. 일이고 우려되는 일이겠죠. 그렇죠. 네. 다음 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생각보다 시간이 없네요. 게임계 얘기를 하다가 네. 저희 다음 글은 샤샤님 글을 마지막에 읽기로 했으니까 제 글을 그럼 제재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곰곰님이 쓰신 글인데요. 네, 곰곰님이 쓰신 글 제목은 습관이라는 글입니다.
누구에게나 습관이 있지만 대부분의 습관은 타인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호는 술을 세는 습관이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기억나는 시절부터 이미 세고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교실이 2층에 있었는데 종례 시간에 담임선생님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총 몇 개인지 물은 적이 있었다. 아이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기만 했다. 아무도 대답이 없자 선생님은 주변에 좀 더 관심을 가지라고 집에 가는 길에 꼭 세어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영호는 사실 알고 있었다. 1층에서 15계단을 오르면 작은 공간이 있었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16계단을 더 올라오면 2층이었다. 그게 주변에 대한 관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단의 수는 알고 있었고 친구들의 침묵을 깨고 대답할 정도의 숫기는 없었다. 그때의 아이가 그대로 자라서 지금의 영호가 되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이었다. 숭실대를 지나 상도터널로 가는 길은 차로 가득했다. 1분에 1m씩 전진하는 와중에 영호 옆으로는 돼지들을 가득 실은 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영호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돼지의 수를 세기 시작했다. 1마리, 2마리, 3마리, 총 10마리였다. 돼지들을 실은 차 너머로 학산문화사 건물이 보였다. 영호가 가고 싶어 했던 몇 안 되는 회사였다. 만화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면 인생이 만화 같지 않을까 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겠지. 영호는 이미 충분히 자란 영호였다. 한참이 걸려 상도터널을 빠져나오고 나서 돼지들을 실은 차를 다시 만났다. 그리고 다시 돼지를 세기 시작했다. 1마리, 2마리, 3마리, 총 9마리였다. 9마리였나? 10마리였던 것 같은데. 영호는 돼지들을 실은 차 옆으로 가서 경적을 울렸다. 저기요, 돼지 1마리가 없는데요? 돼지들을 실은 차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급하게 내려 돼지들을 살펴보았다. 정말 1마리가 없어졌다고 했다. 남자와 영호는 같이 당황했다. 그리고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보았다. 좀 전까지 그렇게 많던 차들이 둘의 뒤에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남자가 먼저 상도터널 쪽으로 뛰어갔다. 영호도 함께 뛰었다. 터널 안에서 돼지 1마리가 한강대교 쪽으로 나가는 길을 막고 차선을 넘나들며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 뒤에 있는 차들은 돼지를 지나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운전자들은 혹시 돼지가 자기 쪽으로 달려들까봐 불안해하는 얼굴이었다. 남자는 천천히 돼지에게 다가가 능숙한 손길로 돼지를 이끌었다. 다행히 돼지를 포함한 누구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상황이 마무리되었다. 영호는 다시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고 한강대교 중간까지 가서 유턴을 했다. 그리고 터널 안에 있던 돼지를 처음 발견한 순간을 떠올렸다. 터널 한가운데서 차에서 떨어졌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내린 그 돼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죽으러 가는 길에서 벗어날 다시 없을 기회였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었을 텐데 남자가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는 어땠을까? 오히려 안심했을까?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아는 길이라서? 돼지 사건으로 회사에 늦었고 이 과장이 영호를 따로 불러서 지각한 이유를 물었다. 영호는 짧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차가 좀 밀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태평했던 돼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네, 지금까지 곰곰님이 쓰신 습관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역시 곰곰님 글은 참 좋네요 라고 말하면 어디 가요? 이러시죠. 네. 백회니까 다 알아요. 이 기분 뭐지? 네. 이렇게 마지막에 또 울림이 그러니까요. 그쵸? 마지막 한 방에 있으세요. 네. 마지막 세 문단이 네. 이렇게 정말 말이 없어지게 만드네요. 순간 말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로서 확실히 알게 된 게 곰곰님의 이제 그 글에 나오는 화자일까요?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인물들이 말을 삼킬수록 그 되게 글이 매력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일부러 많이 곰곰이 실제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물들이 말을 아끼면서 혼자서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글로서 표현될 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 뭔가 표현과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 오는 어떤 그런 아이러니함, 차이, 네, 그런 부분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확한 칭찬. 아, 저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이 자꾸. 돼지가 아른거리시나요? 아니 네.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길에서 벗어날 다시 없는 기회인데 막상 나왔더니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없어. 근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보통 감정은 절망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돼지는 절망이 아니야. 태평하단 말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3차원 같은 거지. 1차원? 아니다. 2차원 여기도 아니네. 그럼 꽉 막혔나? 3차원 태평해? 뭐지?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약간의 그 공공연결에서 항상 나오는 유머러스한 비극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지 하지만 돼지가 그럴 거라는 게 되게 쉽게 상상이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더 약간 네. 그리고 돼지는 사실 별 생각 없겠지만 거기에 자꾸 나를 갖다 끼워 넣어보는 거지.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인가 아니면 터널에서 내렸는가 내렸으면 다른 대안은 있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요. 네. 근데 이 중간에 학산 문화사는 진짜 거기 있나요? 네, 터널에? 있습니다. 상수선을 가기 전에.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공군이 댁 근처죠. 아니 집 근처는 아니고 출근길이 이대로예요. 저희 아. 출근길이. 그렇구나. 그렇군요. 돼지 잘 잡으셨나요? 그래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한강대교에서 유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신기하네요. 다리 중간에서 유턴이 가능하다니. 유턴이 가능합니다. 양쪽으로 다 가능합니다. 신기하다. 올해가 돼지해잖아요, 그죠? 올해가 돼지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나도 올해가 돼지예요? 그래요? 그래.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황금 돼지의 해 아닌가? 네. 그렇구나. 네, 그래요. 네. 왜 제 핸드폰을 보시죠? 네. 뭐 찾아보고 있는가 해서. 글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쓴 거라서 딱 정리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끝나는 글이었어요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게 가지 생각이 매력적이죠. 들면서 썼던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영호가 짧게 대답하고, 그러니까 왜 늦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글을 쭉쭉 써 내려오다가 마지막은 말을 아끼자 이렇게 쓰신 건지 아니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영어는 이 얘기를 하지 말자는 식으로 끝내버리자라고 생각하고 쓰신 건지가 궁금해요. 약간 둘 중에 하나 고르기가 애매한데 처음에 쓰기 시작할 때는 물론 이렇게 끝날지 몰랐고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는 영호가 말을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김효수 작가님이 소설가의 일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처음부터 잘 쓰지 그랬냐고?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잘 쓰나? 라고 얘기한. 맞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하다. 소설가도 모릅니다. 어떻게 끝날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샤샤님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샤님 글의 제목은 리플레이이고요. 뒤에 물음표가 있으니까 리플레이이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샤샤님의 글인 리플레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를레이 같은데. 뭐지? 아니야, 사실 이렇게 웃을 글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 네. 샤샤님이 쓰신 리플레이라는 글입니다. 네. 그러니까 퇴사를 했다. 상자를 옆에 낀 채 버스 정류장에 앉아 바라보는 한낮의 세상은 이채로웠다. 차도로는 돼지들을 가득 실은 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익살스러워 나는 잠시 웃었다. 주위에서 보게 된 건 돼지들을 실은 차가 두 번째로 지나갔을 때였다. 돼지들이 많네. 무슨 날인가? 설마 아까 그 차가 빙빙 돌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생각하다가 나는 그만 그 중에 하나와 눈이 마주쳐 버렸다. 녀석은 제법 멋진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차에 탄 돼지들이 모두 아주 유쾌하고 흥겨워 보였다. 벌거벗고들 있어서 그런가? 생각하는 순간 나 역시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다만 몸이었고 나 역시 몸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실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벅찬 마음으로 일어나 제법 달린 끝에 다음 신호등에서 그들을 따라잡았다. 거기서 나는 그들과 함께 춤을 추었는데 그때의 나는 놀랍게도 돈이 아니었고 심지어 일도 아니었으며 마침내 가장도 아들도 동료나 지인도 아니어서 오롯이 희고 둥근 하나의 벅찬 몸뚱아리였다. 그래서 할 말이 뭐라고? 손에 든 봉투에 마침 햇살이 떨어진다. 이 부장의 책상 앞이다.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자 흡사 무한한 거울에 비친 것 같은 수많은 내 모습이 보였다. 그 무한한 나는 모두 내 손에 들린 봉투를 바라보고 있다. 이걸 왜? 그들 모두의 삶이 바로 이 순간에 달렸음을 깨닫는다. 그렇단 말이지. 약간 익살스러운 기분으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내가 내 선택을 바라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입을 연다. 너는 너 자신을 버리고 몰락할 용기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이다.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봉투를 품 안에 다시 집어넣는다. 이후의 삶이 찰나에 스쳐 지나간다. 끝과 시작이 연결되고 나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온다. 리플레이? 고개를 젓는다. 지루한 만큼 견디기 힘든 형벌도 없지. 눈을 뜨니 수많은 내가 여전히 나를 주시하고 있다. 어떤 녀석은 침마저 꿀꺽 삼킨다. 나는 웃으며 경쾌하게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여기까지 샤샤님이 쓰신 리플레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단어들의 조합이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약간 부분이 생소하긴 많아서, 했어요. 네. 제가 바로 그 지점으로 아까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차자님의 글은 오랜만에 종교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 종교적인 글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아닌데 어디에 종교가 있어? 제가 왜 그걸 느끼냐면 어떤 느낌으로 말한 건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그 쓰시는 단어들이 뭐 형벌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들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제가 좀 그런 걸 느끼나 봐요. 그런 거지. 내용은 전혀 종교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는데 이 사유의 기반이 약간 종교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단어들 맞아요. 에서. 그렇군요. 사실 이건 종교 베이스는 아니고 니체 베이스. 니체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 인상적이라서 그거를 주제로 써봤어요. 잠깐 그렇다면 뭔가 말을 얹기가 어려운데? 아니 왜? 저 니체 베이스라고 하니까 전혀 그 그렇지 뒤에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되게 되게 니체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전혀 저도 니체를 하나도 읽지 않았어요. 니체가 이렇게 말했다고 들었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그래요. 네. 이게 뭐라고 괜히 얘기. 아니 니체 베이스라고 하니까 그 뒤에 나올 우리말들이 너무 하찮게 느껴져.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난 누구 베이스로 말을 할까? 일루 베이스. 네. 그래서 중간에 여기 그 너는 너 자신을 버리고 몰락할 용기가 없다 있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너는 결코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이다고 니체가 쓴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고라는 저작에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 혹시 뭐 이거는 저희가 따로 하는 방송이니까 회사와 상관없이 네. 두 분은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나요 평소에? 사직서를 내는 상황이요? 그렇죠. 안 하는 직장인이 있나요? 네, 저는 하지 않아요. 정말? 왠지 안 하실 것 같아서.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지. 퇴사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직장인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면 뭐 어떻게 될까? 아니면 뭐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뭐 이런 류의 고민들은 하죠. 근데 내가 사직서를 딱 내는 순간 이런 걸 상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사직서를 내는 순간의 통쾌함이라던가 아니면 통쾌함이 아니고 다른 류의 감정이라던가 그 순간에 대한 감정 있잖아요. 특히 그럴 때 많이 오죠. 내가 걔한테 이걸 던지고 그 SNS에서 그런 걸 봤어요. 어떤 여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 친구한테 들었는데 퇴사할 때 꿈꾸는 상이 있다. 무엇이냐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4명을 섭외해서 퇴사하는 날 그 사람들이 회사로 와서 아가씨 이제 때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같이 나가는 상황을 꿈꾼다고. 저승사자예요. 아니지. 기업 후계자가 그렇지, 되지.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퇴사하는 순간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그 우리 지난주에 했던 네. 그 좋은 이별 책에 네. 그런 얘기 나와요. 이것도 니체가 했던 말인가? 그 자살 생각은 커다란 위로다. 우리는 많은 힘든 밤들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사히 보낸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밑줄을 쳐놨어요. 아 그렇군요. 183페이지입니다. 아니야, 밑줄 쳐놓은 거 볼 거예요. 아 예 그러십시오. 네. 저는 문장만 적어놓고 누구 문장인지 안 적어놔가지고. 니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네. 근데 제가 이 문장을 딱 읽고, 그러니까 자살 생각이라는 게 진짜 자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잘 버티기 위해서 하는 그 얘기를 읽고 여기 밑줄 치고 해놓은 얘기가 이게 마치 퇴사 생각 같은 거죠라고 적어놨어요. 그렇지. 그래, 맞아. 내가 지금 힘든 이 업무를 잘 견디기 위해서 퇴사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그래,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지에 이것도 있어라고 느끼면 지금 걸 좀 견딜 수 있죠. 그렇지. 그런 거지. 나에게는 뭐 퇴사든 아니면 이 삶의 끝이라는 선택지가 없다면 지금 이것이 너무 더 견디기가 어렵겠죠. 그런 면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읽고 나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인터스텔라인가? 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 들어간 개념이 재밌기는 해요. 설명하려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짧게 해주세요. 네. 그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카레. 예. 영원 회귀라는 개념인데 니체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니체 페이스로. 예. 아니 근데 그 뭐 되게 어렵대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니체를 읽어볼 엄두는 못 냈는데 영원 회귀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그거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세계관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독교적 세계관이랑 불교적 세계관이 있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영혼이 내세에 간다. 넓게 얘기하면 그런 세계관이고 불교적 세계관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인 거고. 근데 니체가 얘기한 영원 회귀는 그런 세계관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그 삶을 정확히 똑같이 다시 산다. 영원히. 예요. 그래서 처음 접했을 땐 굉장히 끔찍한 세계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 하자는 네, 짓거리지 네, 지금.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니체에서 얘기한 저작물들을 보다 보니까 니체가 이거 실제로 세계관으로 주장한 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더라고요. 니체가 이거 잘 설명하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데피니션은 되게 명확한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는 잘 설명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진짜 이렇게 돼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어떤 시적인 영감의 순간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문득 느낀 거지. 아, 내가 이 장면을 영원히 계속 반복하고 있었구나라고 느낀 거야. 언젠가. 타임스톤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지. 이게 실제로 영원히 반복했던 건 아니고 순간 속에 영원히 있는 것 같은 그래. 느낌이 드는 순간인 거지. 그래서 썼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사고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너 나중에 후회할 일을 지금 하지 마에 해당하는 건데 그 나중에 후회할 일이라는 게 5년 10년 뒤에 후회할 일이 아니라 영원의 스케일로 확대를 시킨 거지. 그래서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할 때 이거 할까 말까를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 행동을 했어. 그러면 내가 이 삶을 다시 산다고 그랬을 때도 아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어라고 생각할 건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니체가 얘기하는 게 이제 초인 위버맨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삶을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영원 회귀하는 삶이어도 절망하지 않고 그래 다시 시작할 거야? 좋아 다시 한번 이라고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러기 위한 전제는 그 현실의 지금 이 순간을 긍정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하는 선택이 영원토록 결과를 미칠 거라는 걸 알고 그래도 괜찮을 만한 선택들을 계속 하는 사람인 거지. 그런 개념을 재밌네요. 흥미로운. 일단 그 얘기를 듣고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런 거예요.
하여튼 천재들이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러게요. 정말. 그런 생각도 들고 음.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자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는데 대부분의 곤란함은 바깥에서 오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물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이긴 하지만 맞아. 맞아. 사실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제가 지금 그 어떤 뭐 선택의 순간은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그냥 일본 주택가를 걷고 있는데 이 뭔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되게 여기 와본 것 같고 오래전에 저는 지금까지 그게 우스갯소리로 아 내가 전생에 일본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제가 전생 일본 사람이 아니라 지난 생에도 그 시기에 여행을 가서 그래. 거기 걸어봤던 그러면서 아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소름이 돋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요. 네, 흥미롭네요, 되게. 흥미로운. 그런 인식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그냥 한 번 이렇게 직선으로 살지만 이것뿐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정말 많은 세계가 있을 거고 그렇죠. 평행 우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거기선 아이언맨과 자, 네. 잠시 어디 탈출했다 왔는데. 네. 그런 사고 실험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사고 실험을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읽고 숙고하고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아, 되게 뭔가 100회에 샤샤님의 고민을 되게 많이 응축해서 문학적 고민, 글쓰기의 고민을 응축해서 쓰신 글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게 100회가 되니까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제재는 마치 나처럼 썼고 저는 제재처럼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좀 있네요. 그게. 100회가 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글을 쓰면서 그것도 있었거든요. 100회쯤 됐으면 그래도 처음 이 책 이 글의 모토에 맞게 한 번은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맨날 길게 쓰니까 원래 처음 모토는 A4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그쵸. 글을 쓰자였거든요. 근데 제재는 그걸 과감하게 부쉈고 저는 그걸 맞춰서 썼고. 샤샤님 글 중에 보통 글이랑 다르게 대화가 거의 없죠. 대화가 그리고 거의 좀 없었어요. 모호해요. 맞아. 되게 모호해요. 맞아. 기승전결이 딱 떨어지지 않고 뭐가 현실이고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를 약간 모호하게 썼어요. 그래서 나답지 않게 써보자가 모토기도 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하네요, 사람이. 저는 이 글을 제재처럼 썼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저 이 글이 되게 제가 읽으면서 되게 샤샤 같다고 생각했다고? 아니요, 되게 에너지 넘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재글에 에너지가 넘쳐요. 제재글에 에너지가 그래요? 넘쳐요. 그럼. 그래서 저는 모호한 느낌보다 저는 그런 건 아예 인식도 못 하고 있었고 되게 샤샤님이 에너지를 응축해서 쓰셨구나 느껴졌는데 역시 그 읽는 사람과 글 쓰는 사람의 취향이 만나는 지점도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그쵸,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마지막에 지루함만큼 견디기 힘든 형벌도 없다고 하잖아요. 네. 두 분은 권태와 허무 중에 무엇을 더 견디기 무슨 힘든가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왜 들어가죠? 염라대왕이세요? 그럼 아니고 이 얘기는 예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얘기하던 그 빨간 책방의 이동진 작가님이 거기서 쭉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사람들마다 권태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허물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종류는 이 둘은 완전히 반대의 종류이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지루한 만큼 견디기 힘든 형벌이 없는 사람은 권태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렇지. 사람이겠지. 맞아요. 네. 근데 허물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반대되는 삶을 살겠죠. 그렇지.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우신가요? 뭐 한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렵다. 그럼 보통 허물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무얼 하나요? 갑자기 그 차이점을 정확히 잘 모르겠어가지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허물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권태를 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던 일을 계속 하겠죠. 뭐라도 하겠지. 비는 시간 없이. 그렇지. 뭔지 근데 알겠다. 권태를 견디기 힘들어하고 허무 쪽이 나은 사람은 지금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다른 일을 계속 다른 찾는 거를 수 있고 물론 이건 되게 거친 비유인데 이제 정확히 알겠네요. 예전에 저는 권태를 힘들어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요새는 허물을 견디기 허무 그래. 쪽에 사람이 바뀌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오랜 구직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그럴 영향 수 주지. 있지. 저는 그때 이 시간의 무한함과
대비해서 나의 어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이거에 되게 그 좀 그 시기가 좀 저한테 그랬었기 때문에. 네. 샤샤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냥 한번 단언해 보건데 권태 쪽인 것 같아요. 권태를 견디기를 매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허무를 견디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어감으로 처음에 딱 질문을 했을 때도 어감으로 봐도 허무는 좀 더 친숙해요. 친구 삼아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권태는 힘든 느낌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짚어 보면 고등학교 때 이상의 소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권태였고 뭐 이렇게 그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권태로움이. 저는 권태가 더 싫은 것 같아요. 훨씬. 허무는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한 공간도 좋아하고요. 그렇군요. 공고님은요? 저는 허무함보다 권태를 더 못 견디는 삶이 좋은 삶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허무함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권태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이 괴리가 저는 계속 실제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그런데 무언가를 해보거나 아니면 시도하거나 그러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끊임없이 하고 근데 그거를 실제로 했을 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거를 잘 해내지 못했을 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보통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점점 더 잘해질 텐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싶으면 시도를 안 하거나 뭐 모든 상황이 그렇진 않지만 약간 그런 유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재밌는 게 오늘 써온 글을 보면 공공님의 글에 나온 사람은 돼지들을 보고도 굉장히 여러 생각을 하지만 성실하게 출근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제 글에 나온 사람은 돼지들이랑 같이 춤을 춘 다음에 사직서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하다. 이거 되게 그러하다. 예리하다. 역시 글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벌거벗게 만드는 거야 나를. 맞아요. 무섭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작가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좀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숨기고. 아니 저는 숨긴다기보다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드러낼 수 있는데 그 자신이 벌거벗겨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거를 최대한 그 내용이 100% 자기는 아닐 테니까. 그런 스킬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 네. 그래요. 그래. 참 100회 마지막 글을 나누면서 여기서 또 울림의 포인트가 그러게요. 곳곳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마지막 좀 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까지 들으시고 100회 뭐 별다른 거 없이 똑같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책이 글은 좀 100회 방송을 마지막으로 좀 긴 휴식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좀 갑작스러워가지고 놀라우실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지난 녹음 때 들었어요. 우리 그때 그냥 결정이 난 거죠. 모두가 그때 알았죠. 그렇죠. 왜냐면 제가 지난번 이 책 오프닝을 방송 오래 하겠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집되었습니다. 그런가요? 편집됐었어요? 그럼요. 안 들으셨나 봐요. 이래서 모니터링이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저희 이책이 글이라는 이름을 달고 2015년 7월 30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어느덧 4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가 꾸준히 오래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죠. 당연히.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잘 쓸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셋이 모여서 얘기하고 방송하는 것도 좀 저희한테는 큰 힘이자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좀 기약 없이 방송을 언제까지 쭉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때 이걸 언제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저희가 100회를 끝으로 좀 길게 심호흡한다는 생각으로 뭐 아예 여기서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아예 여기서 끝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좀 길게 심호흡한다는 생각으로 잠시 멈춰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잠시 쉬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시즌 이번이 6죠? 7인가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A 아닙니까? 아무튼 무수히 많은 시즌을 거쳐왔는데 네. 그때랑은 조금 확실히 무게감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쉬고 온다는 말이 이번엔 조금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저희가 대충 이전까지는 쉬면서 뭐 좀 쉬다가 뭐 두세 달쯤 뒤에 다시 하자라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도 없고 오래 쉬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네, 저희가 이 마지막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덕분에 저희가 방송했던 것 같고 뭔가 네, 다음 약속을 정해놓지 않았으니까 네. 자, 다른 사람의 소회를 들어보죠, 샤샤님. 제가 이게 그래서 하나 말할게요. 제가 이게 왜냐면 오프닝처럼 쓸 너무 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네, 샤샤님도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아니, 제가 보기에 공범님이 끊으신 거는 네. 제재 멘트가 너무 지루해서라기보다는 네네. 제재가 곧 울 것 같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울지 않고요. 네. 네. 되게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0회까지 왔다는 어떤 만족감, 충족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물론 그쵸. 아쉬움도 굉장히 네. 크기는 한데 뭔가 하나의 시기를 이렇게 완벽하게 잘 마무리하고 쌓아놨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아쉽고 슬프지만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좋은 감정들은 다 얘기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서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나도 잘 모르면서 이것저것 말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 쉬어가는 것이 굉장히 다시 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무엇보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생각보다 많으신 청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의외로 많아요. 함께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외로워하지 그렇습니다. 마세요. 저도 놀랐어요. 네. 네, 저는 어떤 부분은 샤샤님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오늘이 100회 녹음이잖아요. 네. 저희 방송이 100회까지 하는 거고 100회까지 했다는 것에 대한 뭔가 보람이랄까 뿌듯함이랄까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 일 말고 따로 우리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 마감을 제대로 딱 하고 일단 뭐 접자던가 쉬자던가 아니면 이런 경험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일들이 흐지부지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네. 제가 이전에 한참 전이지만 팟캐스트를 다른 걸 했을 때도 19회까지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그때도 20화까지는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20화를 결국 못하고 녹음을 못하고 끝났어요. 네, 그런 것에 비하자면 뭔가 마무리하는 경험을 개인적으로는 하는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가 아니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책처럼 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느낌이 사실 들고 그리고 그 방송을 놓고 보자면 이 책 읽기를 할 때는 계속 좋죠.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고 이럴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뭔가 글을 쓰는 것도 마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도 그쵸.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쫓기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방송 준비를 2주나 3주 정도 한다고 보자면 네. 물론 2주, 3주 내내 책을 읽지 않고 내내 글을 쓰거나 생각하지 않지만 남은 기간들도 대부분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이 어느 정도 계속 있었던 맞아요. 네. 그래서 사장님은 말을 많이 했다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는 이 방송 이외에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많이 못했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책을 읽고 싶었던 것들도 많은데 쌓아놓고 있는 책들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 정도 시점에서 넘어가는 것이 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같이 네. 들고 네네.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뭐 처음에 계기는 잘 모르겠는데 우연히 아내가 옛날 90년대 노래들을 막 틀었어요. 네. 그걸 들으면서 가다 되게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무한도전 옛날 토토가 편을 다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 또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토토가 두 번째 거는 건너뛰고 세 번째 거가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H.O.T요? 그렇지. 네. H.O.T를 봤어요. H.O.T가 17년 만에 재결합을 하는 걸 어제 마침 네. 보고 왔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도 17년쯤 뒤 아니야. 그래. H.O.T요? 우리가 그래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이 의미 있다. 네. 어느 시점에서 멈추고 네. 그것이 나한테 주었던 의미들을 돌아보면서 언젠가 그냥 그게 꼭 뭐 재결합이든 뭐든 그런 식으로 풀어지지 않더라도 뒤에 나의 인생에 좀 큰 의미들을 주는 경험이었던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 참 그 뭐라고 할까? 제 H.O.T 얘기 나서 웃겨가지고 되게 뭔가 왜 H.O.T 웃었나요? 그게 아니고 재결합의 예시 자체가 되게 올드. 전국의 클럽 H.O.T가 X세대 감성이 네. 느껴가지고 저기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좋은 이별 애도 잘 떠나 보내는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책을 하고 나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쵸. 저희 100회까지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저 무슨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잠시 쉬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주로 했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반대로 이제 듣고 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이기적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쉬자고 했을 때는 방송 계속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반대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진짜 여기까지 하고 끝날 수도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확실하게 여쭤봤던 부분이지만 여기서 끝이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좀 끝처럼 얘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거죠. 너무나 저희가 이번 시즌의 끝이고요. 그쵸, 다음 그쵸. 시즌은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을 일단락이라고 하죠. 일단 한번 마무리를 지어놓고. 그렇죠. 또 일단 락을 들으면 너 마지막까지 이럴래 진짜. 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저희가 기약 그러니까 뭐 저희 잠시 쉬다가 오겠습니다라고 하면 막연히 기다리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확실하게 끝맺음을 내고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을 복귀하시든 아니면 뭐 그냥 책을 읽던 글을 쓰던 하시면서 저희를 가끔 떠올려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방송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같이 스스로 저희 방송을 애도하면서 잘 좀 미화도 하면서 우리 방송은 레전드였지 뭐 한때 3,000명이 들었었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커요. 왜냐면 아까 그런 압박감 얘기도 하셨지만 늘 하던 거를 갑자기 그 부분이 없어지면 크겠죠.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른 걸로 채울지는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제재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으시면 제재님 곧 트위치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래. 팟빵에 댓글 올려요. 누가 들으면 진짜 그런 계획이 있는 줄 알잖아. 아니 그냥 그런 거 없고요. 알겠습니다. 트위치 해가지고 축구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FM 같은 거 유소년 클럽팀 키우면서. 아니에요. 제가 개인 방송을 하기에는 아직 그런 실력이 많이. 실력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책을 개인 방송을 해야지. 해야 실력이 쌓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100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100회 특집 기대하셨을 텐데 갑작스러운 뉴스,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네, 더 이상 이어나갈 말이 없네요. 끝 인사하죠. 네. 차사님.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함께 해주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로. 네. 저희가 여기서 저희들끼리 녹음을 하고 있지만 늘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저희들끼리는 여기까지 절대로 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아니 제가 정확히 저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잘 정리해서 말해주시면 제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곰곰님. 저도 이게 음성으로 주고 받는 거고 사실 약간 라디오 감성이잖아요. 팟캐스트는. 그래서 그러니까 가깝게 느껴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도 우리끼리 방송 셋이 앉아서 하고 있지만 셋이서 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랑 같이 책 이야기하고 글 이야기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이게 또 되게 희소한 경험이라서 그렇죠.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책 읽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맞아요. 학교에서는 책을 읽으면 왕따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책따라고. 그런 세상에서 아직도 책을 읽고 글을 읽고 그걸 뭐 쓰고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고요. 네. 아마 어떤 자리에서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일들은 우리들도 다 계속 하게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사장님 얼마 전에 인스타 시작하셔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거든요. 가서 좋아요 좀 혹시 눌러주시고요. 제가 아는 계정이 그 계정인가요? 지난번에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네, 안 제재님, 봤어. 제재님이랑은 따로 얘기하기로 하겠고요. 네. 멱살을 잡힐 것 같아서. 예. 나중에 네. 뭐 어디서든 저는 뭐 이 책 읽을도 좋고 네. 다른 것도 좋고 어디서든 네. 또 책이나 글이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많은 분들이랑 또 우리들이랑 다시 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재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울 거면 지금이에요. 아니 저 안 울어요. 진짜 어. 사실 어제 밤에 좀 센치해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는 사람이 참 목 매는데 지금. 아니야 사람이 참 그런 게 웃긴 게 간사한 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졸리고 왜 이렇게 멀어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슬픈 거는 어제 밤으로 다 끝났고 오늘 아침에는 너무 졸렸습니다. 사실. 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방송 진행하면서 저는 그냥 좋아하는 부분이 맞고 하는 사람들끼리 방송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 자체에 대해서 거부 반응 그러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좀 거부 반응 일으키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우리가 잘 맞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 말은 3명 다 천상 방송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 책을 쉬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뭔가 표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게 뭐 재결합이든 자꾸 우리- H.O.T 재결합 얘기하면 왜 재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뭐 이 책이 다음 시즌이든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100회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좋은 일상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